안녕하십니까. 프라임법학원 경감승진 경찰인조법 담당 성기호입니다. 사례 강의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강의 끝난 지 한 달여 지났는데요. 그동안 기본 강의 때 했었던 각각의 테마들 잘 복습하시자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잘 복습하셨나요? 어영부영 또 한 달 보낸 건 아닌가요? 네, 기본 강의 때 했었던 각각의 테마들에 대한 목차들 빼먹지 말고 잘 외워두자라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외우지 않는다면 하반기 때 가서는요, 이거 안 나와 저거 안 나와 하면서 제끼고 시험장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만큼 합격률이 줄어드는 거죠. 네, 그런 것들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한 달여간 열심히 복습해 보시자라고 했는데, 그 복습 혹여 안 했다 하더라도요, 우리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 사례 강의가 기본 강의 때 했었던 각각의 테마들 복습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에 더 덧붙여 이제 사례 문제를 접했을 때 사례 답안 어떻게 적어야 될지의 요령 장착의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 강의 이제 뭐 다음 달 7월 달 뭐 중순 하순까지 뭐 간다 하더라도 최소한 7월 달까지는 우리 기본 강의 때 했었던 거 복습 플러스 사례 문제들 다 정리해야 되죠. 네, 사례 강의라서 뭐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기본 강의 때 했었던 내용을 사례 문제에서 출제자가 어떻게 물었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답안지를 적을지에 대한 그런 부분의 문제니까 기본 강의 때 했었던 게 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례 강의 때도요, 늘 기본서 지참하시면서 사례 문제 푸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례 강의 이제 이번 시간부터 진행할 건데, 오늘은 뭐 OT 시간으로서요, OT 시간으로서 기본 강의 때 했었던 미진한 부분들, 그 어떤 것을 제시한다 하더라도요, 그게 이거였지 라는 거 전체 목차 다 알고 계셔야겠죠. 하자의 승계 약술하시오. 하자의 승계 약술하시오. 내년도 단문 특의 케이스 특의라고 했었다. 단문으로 나왔어요. 전인효, 그죠? 쫙쫙쫙 적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머릿속에 하자의 승계라고 했다면 강의 시간에 늘 이렇게 필기했었던 부분이죠. 네, 이렇게 제목을 적고 하자의 승계는 전인효, 전인권스럽게 뭐 우리 생각하자라고 해서 전인효, 로마자 1 서설, 로마자 2가 하자의 승계 전제요건, 처치고불, 이런 두 문자들 다 또 나오셔야 되겠죠? 그래, 이런 것들을 지금 저처럼 칠판에 적으실 수 있고 머리에 이렇게 그려진다면요, 답안지 수월하게 적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기의 경지에 다다르지 않았다면요, 이제 사례 강의를 듣고 기본 강의 때 했었던 이런 내용들을 복습하면서요, 또 우리 늘 교과서 뒤에 붙어 있었던 게 뭡니까? 그런 것들이 하자의 승계를 사례화 시켜서 물었을 때 답안지에 적어야 될 부분이 뒤에 붙어져 있는 거죠. 하자의 승계란 행정행위가 둘 이상 이렇게 연속적으로 행해졌을 때, 그죠? 선행행위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 다툴 수 있는가의 문제를 말하더라. 이게 하자의 승계의 의 적는 거고, 이러한 하자 승계가 논의되려면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되는데 처치고불이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하자의 승계로 인정할 것인지 인정 범위와 관련된 문학 판검, 전통적 견해, 새로운 견해, 이렇게 나눠지는 이런 부분들이었던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우리 사례에서 그대로 한다면 전, 인 이런 것들이 중간 목차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설명할 시간이 사례 강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단문의 전체 목차들 잘 알고 계셔야겠다라는 거죠. 우리 하다못해 특별 권력 관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다들 다 알고 계시는 단문 아닙니까? 내년도 특 A급이고, 또 혹여 이거 나왔다고 하더라도 잘 쓴다 하더라도 합격하지 못한다. 왜? 나 말고 남도 다 잘 쓸 거니까. 하지만 못 쓰면 바로 불합격이죠. 네, 그러니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특별 권력 관계는 특인행, 송송래 특색, 뭐 이런 식으로 전부 하나의 테마들을 잘 알고 계셔야겠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자, 우리 연초에 이제 내년도 시험을 위해서 빨리 올해 승진 시험이 끝나야 되는데, 올해는 특히나 그쵸? 계엄이다, 탄핵이다, 기타 등등 정치의 여러 많은 우여곡절 때문에 승진 시험도 늦게 치러졌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시험 준비하는 사람은 빨리 승진 시험이 끝나지 않으니까 언제 보는 거야? 끝나지 않으니까 공부 시작하기 그렇네. 그래서 또 막상 2월 말쯤에 또 끝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주위에 합격하는 사람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나도 이제 공부 시작해야겠다라고 의욕꽃이 되어서 공부 시작했는데 그 넘치는 의욕 어디 갔습니까? 지금 다들 어디 가셨네요? 넘치는 의욕. 내년에 꼭 합격할 거야. 책은 언제 나오는 거야. 막 이렇게 넘치게 공부하고 싶은 그 의욕이 넘쳤는데 지금은요. 덥고 뭐 이제 정치도 어느 정도 다 마무리되었고 전국도 이제 안정되었고 이제는 뭐 내년에 뭐 어쩌고저쩌고 공부에 대한 의욕은 반쯤 꺾였고요. 그리고 또 승진시험이 올해 한 달 좀 늦게 치러지다 보니까 살짝 강의도 한 달 좀 정도 늦게 지금 계속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내가 언제 공부 나중에 해야지 미루기만 미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사례 강의 시작하는 이 시점을 기회로 다시 한번 마음 한번 다지시면서요. 신기일전 하시면서 네, 기본 강의 때 했었던 거 복습하시고 이제 행정법의 마지막 방점 찍는다 생각하시면서 사례 강의 진행해 보시도록 하시죠. 네, 사례 강의는 뭐 이런 이제 단문들 이런 게 있고 이런 것들을 사실관계를 통해서 우리 출제자가 사례로서 묻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항상 사실관계라고 하는데요. 그 사실관계가 뭡니까? 우리가 늘 그림 그렸던 행정청과 그다음 한쪽 당사자인 국민, 우리 이걸 뭐라고 하죠? 일반 행정법 관계. 그렇죠? 항상 케이스에 사실관계가 이제 등장할 때는 행정청과 그다음 갑 이 둘 간의 관계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 둘 간의 관계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우리가 늘 했던 행정행위. 그렇죠?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그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위, 이걸 우리는 행정행위라고 하더라. 근데 실무상은 늘 땡땡 처분으로 등장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항상 케이스에서 행정청이 뭘 이렇게 했고 특히나 우리는 직권형 처분이라고 할 때 행정청이 직권으로 하는 거, 그 반대는요 신청형 처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갑이 행정청한테 수익적 처분 이런 거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 여튼 갑이 어떤 법 위반 행위가 있고 법 위반 사실이 있고 이런 법 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상 제재로서 땡땡 처분 내린다, 영업 정지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 행정 절차법상 그 다음에 준해 절형의 하자가 없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늘 등장하는 부분인 거죠. 그런 것들이 늘 케이스화 되는 내용들이 이제 하나하나 등장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영업정지, 뭐 기타 이런 직권형 처분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갑이 이렇게 땡땡 처분, 요 땡땡 처분은 수익적 처분이라고 했죠. 요런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제재 처분에는요. 대부분 침익적 처분이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땡땡 처분 이걸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갑이 행정청이 이에 따라 해주면 될 건데 하지 않는 거죠. 행정청이 부작위를 하더라. 또는 행정청이 뭐다? 안 할래? 라고 하면서 거부 처분 내리더라. 이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랬을 때 항상 우리는 갑의 권익구제, 국민의 권익구제가 중요한데 이런 국민의 권익구제 수단이 사선, 직선, 또 하나의 직선 늘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사례가 사선의 사례인지 직선의 사례, 또 다른 직선의 사례인지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제 논점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우리는 늘 사선으로 했었던 이 부분이 뭐였습니까? 행정심판이었죠. 행정심판의 종류는요. 두 문자. 행정심판은 뭐 있어요? 행정심판의 종류 두 문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요. 취소심판이 있어요. 무효확인 심판요. 의무이행 심판요. 취무의 이렇게 외웠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런 것들이 뭐 적어야 될 거는 안 나오지만 최소한 알고 있어야 어떤 사실관계를 토대로 문제가 구성되는구나. 그리고 그 구성에 따라서 어떤 논점이 등장하는구나를 아는 거죠.
단순히 그냥 기계적으로 암기했던 분들은요, 이제 이런 사례 강의에서 천지 차이의 실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네, 아무튼 그래서 또 그 중에 중요한 건 단문에 나온다면 의무이행 심판 약술하시오 전체 목차요. 지금 이런 것처럼 거부나 부작위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서 행정심판 중요한 의무이행 심판. 근데 소송은 명문 규정이 없으니까 의무이행 소송 인정 여부 문화판검 사례에서 특혜급이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단문으로도 행정심판에서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대표적인 의무이행 심판은 행정심판법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혜이다라는 거였죠. 네. 전체 목차 잘 떠올려 봐야 되겠다라는 거. 저희 처형 얘기했었어요. 그죠? 이웃 재불 대청피. 패스. 아무튼 그죠? 모르시면 또 찾아보셔라. 항상 두 문자. 시험장에서 2개 제시되는데 그 2개 제시되는 거예요. 뭐더라 생각했다가는요. 이제 그 80분 동안의 시험을 망칠 수 있다고 늘 얘기했단 말이에요. 심장박동수 엄청나게 뛰고 있는데 2문자 뭐 있더라? 이 생각하는 순간 그래요. 이 80분의 시간이 더 심장박동수 2배로 뛰면서요. 네. 망칠 수 있다. 따라서 구구단스럽게 늘 기계적으로 2문자 정리하자라고 했었던 부분이었었습니다. 네. 2문자가 뭐 다 아니지 않습니까? 답안 씀에 있어서의 첫 단추라고 했었어요. 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나머지들 잘 쓸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 2문자들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직선으로 내려오는 거는요. 이건 또 행정소송을 얘기하는 거죠. 행정소송, 이것도요. 행정소송의 한계, 특혜이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들. 행정소송의 한계, 전체 목차요. 번권규. 네. 입 아픕니다, 진짜. 아무튼 행정소송. 이러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의 종류로는 항당, 민기. 민기는 객관소송으로서 다른 법률과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는 한 인정되지 않죠. 네. 아무튼 항당, 민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항고소송. 항고소송의 종류는 채무부. 이런 것들이 또 다. 근데 여기서는 거부, 부작위니까 소송에 있어서는 더 많은 논점들이 등장하죠. 만약 거부에 대해서 행정소송 제기하려면 거부처분, 취소소송 또는 거부가 무효라면 거부처분, 무효확인소송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의무이행소송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무이행소송 인정 여부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그죠? 여기에 구제수단만 놓고 보더라도 단문으로도 전부 특혜급이잖아요. 부재기 구제수단, 행정청의 부재기 구제수단 약술하시오. 특혜이죠. 의무이행심판, 특혜이죠. 행정소송의 한계 이런 데서도 전부 의무이행소송 이런 것들이 등장하죠. 네. 그리고 특히 거부에 대한 테마는 너무나 중요하고 사례에서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잘 깨고 계셔야 이제 네. 케이스에서 논점들이 어느 부분의 논점인지 행정소송도요. 소제기 단계에서 대원소 피기전을 갖춘 건지 대원소 피기전을 다 갖추어서 이제 본안심리에 넘어가서 본안 판단 사항의 문제인 건지 처추변이라든지 가구제라든지 뭐 그렇죠. 그 다음에 판결이 송고되어서 판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판결의 효력의 문제인지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잘 아시고 소송과 달리 행정심판에서의 특유한 내용인 임시처분이라든지 직접처분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요건들이 또 중요하기도 하죠. 여튼 번지수가 어디냐에 따라서 또 논점이 달라질 수 있고 설문이 어떻게 묻는지에 따라서 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요령들은 이미 우리가 기본 강의 때 했었던 기본적인 지식을 토대로 사례 강의 때 답안 쓰는 요령 플러스 여러 가지 조금 디테일한 것들을 설명하면서 행정법 마지막 방점을 찍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행정법과 관련된 사례 강의 때 다루어야 될 부분들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나가긴 하겠지만 아무튼 사례 강의 때는 공부 기본 강의 때 했었던 테마들 복습도 한번 해보시면서 자꾸 능동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면 어떤 지금도 특별 권력 관계 하다못해 이러한 행정행위도 중요한 부분 이러한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의 행정행위의 특수성 이것도 단문 특혜이죠. 행정행위의 특수성은
그 다음 또 행정행위하고 또 반대말스러운 또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행정상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동엽이 사실행위스러운 것들, 행정상 사실행위 단문, 얘네들 전부 다 내년도 특혜급의 단문 아닙니까? 목차. 또 뭐야, 이렇게 하면 안 되시죠? 이렇게 실시간으로 강의 듣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을 못 쓰겠다라고 하면요, 동영상 또 스탑. 그리고 이 부분을 찾아가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행정의 특수성이 뭐더라, 두 문자 떠오르지 않네. 근데 딱 가보니까 필기돼 있잖아요. 내가 언제 필기했지? 쪼구구, 그죠? 효, 공, 종, 강, 적혀있네. 그래야 이 테마에 지금은 생각 안 나서 뭐지? 라고 했지만 이 제목에 목차로서 매치시켜가지고 더 확실히 외울 수 있겠다라는 거에서 썼습니다. 행정사 사실행위, 사네? 사구, 종군, 항구였네? 그래. 왜 내가 이걸 생각 못했을까? 머리 한번 쥐어박고라도 스스로, 그래. 생각하셔야. 근데 지금 실시간으로 행정사실행위인데 사구, 종군, 항구,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요, 성공하고 지금 계신 거죠? 확실하게 지금 강의를 활용하고 계신 거죠? 그런 분들은 또 괜찮고. 그래서 항상 강의 똑같이 들으면서 어떤 분은 좀 더 능동적으로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강의 들으면서 실력이 향상되지만 어떤 분은 그냥 나중에 찾아보지 뭐.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뭐 졸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찾아볼 힘도 안 생기죠. 아무튼 똑같은 강의를 수강하고 계시지만 나보다 좀 더 앞서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오히려 내가 나는 나 앞에 앞서가는 사람 보는 거 짜증나서 나는 용납을 못하겠어. 나도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라는 각오로 계속 강의 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례 강의에 있어서는 기본 강의 때 이렇게 했었던 내용들 한 번씩 복습하시면서 사례 강의에 답안 어떻게 적어야 될지 늘 요령 설명하고 기타 등등. 그래서 사례 강의를 들으면 실력이 한 단계 더 좀 업데이트 됩니다. 아무튼 답안을 씀에 있어서 내가 득점을 함에 있어서의 포인트들 설명해 드릴 때 그 부분들 학습하시면서 행정법 진짜 완전 6월달 또는 7월달까지라도 확실히 마무리 지어야겠다라는 각오로 사례 강의 임하시기 바랍니다. 늘 지나온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시간 얼마나 잘 내가 계획하에 공부하고 나갈 것인지가 중요하죠. 지금이 11월, 12월이 아님을 다행스럽게 생각하셔야겠죠. 내가 공부한 게 별로 없는데 지금 11월 달이라면 뭘 공부하고 시험장 들어가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2025년 상반기도 한 달 남았고 지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시점에 기본 강의 복습하시면서 사례 강의 완벽히 정리하기 위해서라도요, 오늘을 기회로 다시 한번 마음 다짐 확실히 하시면서 이제 또 내년도 승진을 위한 그 야망 불태워 가보시죠. 네,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부터 사례 강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